남북통일은 우리의 숙명, 미국과 세계의 운명을 바꾼 대통령 선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선명 선생은 날로 세력을 확장해가는 소련 제국주의에 맞서기 위해 미국 국민을 각성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주요 언론계에는 이미 좌익 사상을 가진 인물들이 대거 진입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맞서기 위해서는 사상전을 전개하기 위한 언론 매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생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뉴스월드라는 주간 신문을 창간해 미국의 여론을 선도하는 한편 이 신문을 통해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선거에서 소련에 강력하게 맞설 것을 표방한 레이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게 된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임기 4년 동안 캄보디아, 앙골라, 소말리아 등 무려 15개 나라가 공산화되거나 또는 친소련 정책으로 돌아선 상황이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던 지미 카터가 재선될 경우에는 세계도 문제지만 한국으로서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선생은 지미 카터의 재선을 막고 레이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투입했다. 하지만 레이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다. 이때 선생은 뉴스월드 사장을 레이건 후보에게 보내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로부터 미국과 자유세계를 구하기 위해 당신을 40대 대통령으로 정하셨다. 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선거 당일 뉴스월드 일면에 레이건 후보 파격적 압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게재케 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선거 당일 새벽 일찍 레이건 후보 캠프에 전해졌다. 깜짝 놀란 레이건 후보는 그 즉시 신문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이 뉴스는 곧바로 미국 전역과 세계로 타전되었고 아침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켠 미국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레이건이 압승이라고? 벌써 레이건이 당선된 거야? 라며 미국인들은 놀랐고 레이건이 이기는 분위기라면 자신도 이기는 사람에게 표를 주겠다는 심리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레이건 후보는 예상을 뒤엎고 선거인단 540명 중 489명을 확보했으며 심지어 진보적 성향의 뉴욕주까지도 석권하는 그야말로 파격적 대승리가 실현되었던 것이다. 신문의 폐간까지 각오한 선생의 기상천외한 선거 작전은 선거 당일 미국의 여론을 바꾸는 촉매제가 되었고 레이건 후보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선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여세를 몰아가기 위해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의 일간신문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하기에 이른다. 극적으로 레이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당시 국회는 하원과 상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공화당 출신인 레이건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레이건이 의지할 것은 언론의 지지였다. 그런데 때마침 당시 워싱턴의 유일한 보수 언론이었던 워싱턴 이브닝 스타가 재정난으로 폐간된 상황이었기에 레이건 행정부는 강력한 대소 정책을 후견할 힘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선생은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의 적화 전략에 맞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했던 것이다. 그 당시 미국의 언론계는 한국인 문선명 목사가 결국 6개월 내에 수억 달러만 허비하고 포기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선생은 워싱턴 타임즈를 수년 만에 미국의 4대 일간지로 성장시켰을 뿐 아니라 레이건 행정부가 소련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방위 구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소위 스타워즈로 불리는 이 방위 전략은 만일 소련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인공위성에서 레이저 빔으로 소련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4단계 다층 방위 시스템으로 이 전략이 현실화되면 수천 개에 달하는 소련의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되는 획기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이 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했다. 그러나 공화당 출신 대통령인 레이건 행정부로서는 이를 성사시킬 힘이 없었다. 이때 워싱턴 타임즈는 소련의 KGB의 음모를 파헤치고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여론을 바꿨던 것이다. 당시 뉴욕타임즈나 방송들은 전략방위 구상은 판타지를 정치에 투여한 몽상이며 바보짓이라고 비판하며 SDI가 파괴적인 군비 경쟁을 일으킬 무모한 모험이라고 비판했다. 레이건과 워싱턴 타임즈에 의해 SDI가 추진될 것이 확실해지자 소련은 소련대로 어떻게든 미국이 이 정책을 채택하지 못하게 하고자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소련의 서기장에 취임한 고르바초프는 1986년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된 미 소 정상회담에서 레이건에게 미국이 SDI를 포기한다면 유럽 지역에 배치한 소련의 중단거리 핵 미사일을 전면 폐기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지만 워싱턴 타임즈의 강력한 압력을 의식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로 인해 고르바초프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 만일 소련이 미국의 전략방위 구상에 맞대응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군비 경쟁에 나설 경우 소련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고르바초프는 결국 소련의 대외 정책을 세계 적화 전략에서 미소 공존 전략으로 바꾸게 되었고, 군비 경쟁을 중단하고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르바초프 정권 당시 외무부 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베스메르토루이프 씨는 1993년 2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개최된 국방, 외교 관련 국제회의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1983년 3월에 발표한 전략방위 구상은 소련에 충격을 가했고, 그로 인해 소련은 군사대결 노선으로부터 후퇴하는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고 증언했다. 이 내용은 1993년 3월 1일자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게재되었다. 이처럼 워싱턴 타임즈의 강력한 대소 강경책은 미국의 역사와 소련의 역사를 전환시킨 대사건이 벌어지게 한 것이었다. 실제로 레이건 대통령은 재임 중 냉전 종식에 기여한 워싱턴 타임즈에 대해 감사와 격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창간 25주년 행사에서 부시 전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전 수상도 축사를 통해 워싱턴 타임즈, 야말로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한 언론사였음을 증거했다. 워싱턴 타임즈 창간 25주년 기념식에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짐바브웨 총리, 필리핀 국회의장, 유네스코 총회의장 등을 포함해 각국 지도자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아로슬나프 카친스키, 폴란드 총리, 마힌다 스리랑카 대통령 등이 축사와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 이처럼 선생은 뉴스월드로 레이건 후보가 당선되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해 전략방위 구상을 강력하게 뒷받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세계와 역사의 방향을 바꿨던 것이었다. 만일 문선명 선생이 레이건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했고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해 전략방위 구상을 추진토록 뒷받침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지금도 세계는 냉전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자서전 선택에서 만약 레이건과 내가 군축협정에 서명하고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전개될 사태는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회고한 바 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자마자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한국,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로부터도 지원을 받았던 가난한 나라 한국에서 찾아온 인물, 그것도 이단으로 비판받던 문선명 선생이 이처럼 미국과 소련을 움직여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며 하늘이 선생을 통해 보여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선생은 1992년 8월 22일 개최된 제12차 세계언론인대회에서 1991년 12월 25일 공산주의 제국 소련이 지상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필연적인 결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워싱턴 타임즈를 도구로 쓰시어 공산주의라는 독재 세력의 종지부를 찍고 억압된 수천만 세계 시민에게 자유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10억 불이 아니라 100억 불을 투자했다 해도 이보다 더 귀한 투자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소회를 밝혔다.